고창군 심원면 곰소만 갯벌의 바지락 양식장입니다. 어민들은 5년 전 겨울 바지락이 집단으로 폐사한 뒤 해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어민들은 바지락 집단 폐사의 원인으로 마을 앞에 위치한 전남 영광군의 한빛 원전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빛 원전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로 생태계가 변하면서 어족 자원이 크게 감소했다는 겁니다. 그 어렵게 어민들이 그 종표, 치표를 갖다 넣어가지고 전 재산을 버리고 참 생을 달리하신 분들도 실은 있습니다. 한빛 원전에 따른 피해 보상이 너무 적다는 불만은 단순히 어족 자원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에서 원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원전의 안전성 위험이 거론됐습니다. 우리 정부도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만들고 원자력 발전소의 소재지인 자치단체에 일종의 보상 개념으로 지방세인 지역자원 시설세의 비중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자원 시설세 역시 지역 차별이 심각합니다. 한수원은 지난해 전남 영광군에 442억 원의 지역자원 시설세를 납부했지만 고창군엔 이 지방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지역자원 시설세의 경우 행정구역상 원전 소재지에만 내면 되기 때문에 한빛 원전이 납부한 모든 지방세가 전남 영광군에만 귀속되는 겁니다. 2012년 이후 5년 동안 영광군에 돌아간 이 지방세는 무려 1,535억 원이지만 고창군은 전혀 없습니다. 고창군은 명백한 지역 차별이라며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는 원전 소재지가 아니라고 해서 현재까지 전혀 부과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주지 않고 있거든요.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 하나로 어떤 원전에 따른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전혀 나라 차원에서 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주민을 도외시하는 것 아니냐, 주민의 안전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는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이 기존의 원전 반경 10km에서 30km로 확대됐습니다. 이에 따라 고창군의 성내면을 제외한 모든 지역은 대피로 조성과 방화복 구입, 안전교육 등이 의무화됐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고창군 같은 원전 비소재지 지역에 무관심한 탓에 고창군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른 방제대책 예산을 자체 예산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국가 전력산업인 원전으로 인한 그런 어떤 피해에 대해서 방제대책을 세우는 상황인데 그걸 일반 재원을 가지고 하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재지 외지역, 원전 소재지 외지역도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지역은 지역자원 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서 그걸 방제 대책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요구입니다. 30km 확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정부 지원이라든가 사업자 지원이라든가 없다는 거죠. 그 이외로는 대피로,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방화복 이런 형태라든가 이런 게 전혀 안 되고 있는, 심지어는 이제 방사능 교육까지도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산 좋고 물 좋은 진안군 대구면 덕태산입니다. 숲속의 맑은 공기와 시원한 계곡물은 스트레스로 지친 현대인들에게 힐링, 이른바 치유의 시간을 제공합니다. 617헥타에 이르는 이곳은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당초 계획을 보면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모두 827억 원을 들여 한방치유개발센터와 숲속의 집, 그리고 치유의 숲과 명상 공간 등을 조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4년에 이곳을 국립산림치유원으로 조성하기로 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펼쳤는데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인 BC값이
1.21로 나왔습니다. B씨가 이를 넘었다는 건 경제적으로도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1만 넘어도 경제성이 있다고 치는 건데 1.21이면 당시에 저희 기대치 이상이었습니다. 여름철에 휴가를 즐기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오시고요. 가을철, 봄철에 등산객이 많이 옵니다. 국가 사업으로 타당성까지 검증된 이 사업은 2014년 11월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뒤 별다른 진척이 없습니다. 대통령 공약 사업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될 줄 알았고요. 2014년 11월 이후에는 순차적으로 일이 잘 진행돼서 2015년부터는 설계 단계에 들어갈 줄 알았죠. 당초 827억 원의 예산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겠다던 정부가 진안군에 시설비 50%와 운영비 전액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경북 영주에 조성한 국립백두대간 산림치유원의 경우 모든 예산이 국가 예산으로 지원됐습니다. 전라북도와 진안군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국가 예산 100%가 지원되지 않는 한 이 사업을 다룰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시설비를 50% 부담하고 운영비를 100% 진안에서 부담하면 이건 진안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영주라는 선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은 지역 차별이다 이거는. 그걸 항상 얘기를 했던 거고.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에 위치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특수법인으로 지난 2010년에 설립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재단은 지난 2014년부터 추모 공간과 전시 체험 공간을 갖춘 기념공원을 추진했습니다.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아 지난 2014년에 15억 원의 실시 설계 비용을 집행하고 2015년에 46억 원의 기초 공사비와 감리비 등 부대 비용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62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거나 배정받은 이 사업이 지난해 갑자기 중단됐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당초 국가예산 100%로 기념공원을 짓겠다던 약속을 깨고 일방적으로 사업 추진 방식을 국가 보조 사업으로 변경한 뒤 전라북도에 50%의 지방비 부담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16년부터 지방비 매칭 50% 얘기가 나오면서 예산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현재 착공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애국 애족 정신을 선양하기 위해서 그 기반 시설로 시작된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은 당초 계획대로 전액 국비로 조속히 매듭 지어지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습니다. 중단된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 사업은 동학농민혁명 특별법에 따라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전액 국가예산 383억 원으로 전시 체험 공간과 추모 공간 등을 지을 예정이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이 사업을 국비로 추진한 이유는 제주 4.3공원과 부산의 UN 평화기념관 등이 모두 국가 예산으로 추진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전라북도에게 지방비 50% 부담을 요구했고 전라북도가 이를 거절하자 이후 추가적인 예산을 주지 않았습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은 2년째 발이 묶였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이 갖고 있는 역사적 취지를 살려서 국가가 주도해서 이 사업을 꼭 성사시켜 주시기를. 진안 산림치유원과 정읍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은 사안이 비슷합니다. 당초 전액 국가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던 사업을 갑자기 지방자치단체에게 절반의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자 전라북도와 해당 시군이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지방정부는 이를 중앙정부의 갑질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민간 자본으로 만든 천안 논산 고속도로는 지난 2002년에 개통됐습니다. 이 민자도로는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보다 통행료가 훨씬 비싸
오래전부터 이용자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논산 IC까지 9,800원이 나오거든요. 같은 3종으로 했을 때게. 그러니까 키로수 대비했을 때는 굉장히 비싼 거죠. 81km에 이르는 천안 논산 구간의 승용차 통행 요금은 9,400원으로 길이 93km의 상주 영천 구간보다 오히려 2,700원이 비쌉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통행료가 너무 비싸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천안 논산 간 고속도로를 포함해서 민자 고속도로에 대해서 통행요금을 인하하는 그런 계획들이 혹시 국토부에서 갖고 있습니까? 정부는 천안 논산 고속도로 민간자본법인이 이 구간의 통행료를 경감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연구용역 추진 계획서를 제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지금 제정도로와 민자도로의 차별이 없이 동일 서비스, 동일 요금을 목표로 지금 민자도로의 통행료 인하 방안을 만들어 나갈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자법인이 실제로 통행료를 인하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전북혁신도시는 지난달 한국식품연구원을 마지막으로 12개 공공기관의 이전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이 혁신도시에서도 전라북도가 적지 않은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공공기관들이 낸 지방세가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전북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낸 지방세는 모두 21억 원. 반면 경북은 719원, 충남은 390억 원, 부산은 238억 원을 거뒀습니다. 전북은 꼴찌 수준인 21억 원으로 48억 원의 강원보다도 적습니다. 전북에 한국수자원 원자력이나 국방대학교, 그리고 한국토지공사처럼 지방세를 많이 낼 수 있는 공공기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북으로 올 예정이었던 LH가 경남 진주로 떠난 점을 고려하면 전북이 당초 계획과 달리 차별을 받고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일단 시즌1은 전라북도 혁신도시를 이전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가 21억 정도뿐이 되지 않습니다. 경상북도와는 34배의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국가가 전액 지원을 약속했다가 지방비를 요구해 사업 추진이 중단된 산림치유원과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그리고 제대로 지방세를 지원받지 못하는 전북혁신도시와 고창군, 여기에 천안 논산 민자 고속도로의 바가지 통행료까지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라북도가 적지 않은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잘못된 적폐를 과감히 청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꼬일 대로 꼬인 실타래를 풀려면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산림치유원과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의 예산을 원래 안대로 모두 국가 예산으로 돌리려면 기획재정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다른 지역과 달리 유독 전북의 사업들이 국가 예산에서 차별을 받는 만큼 기획재정부를 강하게 성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 예산실 이제 간부들이 지난 정부 때에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고가 갑작스럽게 전환되기가 좀 쉽지는 않죠. 야당 의원들조차도 이거는 분명히 차별이다. 충분히 다 공감을 하고 있고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지적을 했었고요. 애초에 국립형으로 예타도 마쳤고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 사업입니다. 또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 사업도 특별법에 근거한 국가사업입니다. 제주도 4.3공원, 또 부산 유엔평화기념관 등도 모두 국비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나라의 정신을 기리고 바로 세우는 것은 정부가 가장 우선 해야 할 일입니다.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돼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도시 시즌2를 강조한 만큼 혁신도시에 이전기관을 추가로 유치하는 작업을 펼쳐야 합니다. 시즌2는 시즌1을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 추후에 혁신도시로 이전할 150여 개의 기관들은 실질적으로 전라북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관으로 유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하고 세수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관으로 유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북 금융타운을 조성하는 것도 전북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혁신도시에 국제금융센터와 연기금 전문대학원, 그리고 농업인 금융연수원 등이 들어서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 300여 개의 자산 운용사와 투신사, 그리고 은행 지점을 전주로 유치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북 금융타운 활성화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연기금과 연계한 산업, 전북의 자산인 농생명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금융산업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도 힘이 될 것입니다. 기금운용본부를 근거지로 혁신도시를 서울, 부산에 이어 대한민국 세 번째 금융중심지로 발전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저 문재인이 전북과 함께 하려는 혁신도시 시즌2 사업입니다. 따라서 기금운용본부와 거래하는 기관을 선정할 때 전주로 지점을 옮기는 금융기관에게 가산점을 준다면 다양한 금융기관의 전주 유치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거래기관 선정 시 가산점을 부여한다든가 선정된 기관에 대해서 거래 수수료 및 운영 보수의 현실화 등을 통해서 실질적인 이전을 유발할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원자력 피해를 보고도 제대로 지방세를 받지 못하는 고창군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지역자원 시설세의 납세지를 주변 피해 지역으로도 확대하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 법안 통과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 의원들은 고창군의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지역자원 시설세의 차별성을 따지고 법안 통과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창은 그 피해가 더 많습니다. 고창은 전북에 속해 있는데 이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세금은 다 지금 전남, 경북, 부산에만 지급하고 계시죠? 네. 소관 부처인 원안위하고 협의해서 보고 좀 드리겠습니다. 천안 논산 민작 고속도로의 비싼 통행료를 낮추려면 지난 8월에 발의된 유료 도로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 등 17명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민작 고속도로의 통행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인상률을 제한하자는 겁니다. 향후에 그 유료도로의 통행료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대비해서 과다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 규정을 좀 마련하고 그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지금 국회에서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예. 지난 2002년 개통한 민작 고속도로 통행료의 연평균 증가율이 2.2%로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보다 2배가량 비싸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민자법인이 통행료 인하에 소극적인 만큼 결국 유료도로법 개정안으로 이를 강제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정치권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지난 5월 대통령 선거 이전 전라북도는 끊임없이 전북목 찾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동안 전북이 다른 자치단체와 달리 큰 차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이런 차별을 없앨 때가 됐습니다. 지역차별 또한 심각한 적폐인 만큼 문재인 정부와 지역 정치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